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업의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위한 IBM 스토리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IBM 스토리지 테크니컬 세일즈 이창원 과장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기업을 타겟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데이터 침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과연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에 하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도 바로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공격을 막아내는 시큐리티, 보안과 함께 공격을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이버 레질리언스, 즉 사이버 회복 탄력성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보호를 위해 IBM 스토리지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특히 신속한 탐지, 복원을 제공하는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와 물리적인 오프사이트 격리 기법을 제공하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IBM만의 강력한 사이버 회복 탄력성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랜섬웨어 피해 동향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 중에서 특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랜섬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지 IBM에서 분석한 최신 트렌드와 영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랜섬웨어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방안입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오늘 세션의 핵심인 IBM 사이버 레질리언스 스토리지 전략입니다. IBM의 핵심 스토리지인 플래시 시스템,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오늘날의 랜섬웨어 시대에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가치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선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업에 적용하며 시작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IT 위협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업무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랜섬웨어 공격은 한 달 만에 무려 148%나 폭증했습니다. 두 번째 통계도 한번 보시죠. IBM의 보안연구소인 엑스포스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보안 사고 대응 건수 중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무려 랜섬웨어 관련 사고였습니다. 이건 단일 공격 유형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년, 즉 2024년의 데이터입니다. 조사 응답 기간 중에서 절반이 넘는 59%의 조직이 실제로 랜섬웨어 피해를 경험하셨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회사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바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대랜섬웨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랜섬웨어는 이미 우리 업무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기사들처럼 기업 규모 그리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왼쪽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주요 랜섬웨어 사례들이고요. 오른쪽은 1, 2년 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기본이고 이제 수백억 원 상당의 몸값 요구까지 그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히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바로 공격자들의 패턴이 치밀하게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운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데이터 몸값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파괴와 탈취 그리고 시스템 불능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 백업부터 공격한다는 겁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이제 기업이 전부 백업을 갖추고 있고 백업 데이터로부터 복원에 성공한다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 서버를 공격하기 전에
백업 서버와 관리자 계정을 먼저 탈취해서 파괴를 시도합니다. 이런 최후의 보루를 먼저 무너뜨려서 복구 자체를 지연시키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생성형 AI의 악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AI 친구들을 잘 만나고 활용하고 계신데 저희들만 이 AI 친구들을 두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랜섬웨어 공격자들도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교한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공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더 치밀해졌고 우리의 후방부터 노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보호 방식만 믿고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젠 심지어 공격 방식뿐만 아니라 공격의 타겟이 되는 인프라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즉 SDDC 기반의 인프라를 계획하실 때 빠른 발전과 유연성을 이유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개발자들에게 열려있는 만큼 랜섬웨어 공격자들에게도 오픈북처럼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도 이제는 집중 공격의 타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클라우드로 가면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갈취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따라 움직입니다. 클라우드 내 오브젝트, 스냅샷, 그리고 백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거죠. 심지어 클라우드 자체의 암호화 기능까지 역으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암호화하고 몸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오픈소스나 클라우드 백업 환경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설계된 전용 솔루션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격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기업과 조직은 어떤 흐름을 거쳐 피해를 입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M에선 이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1단계는 바로 데이터 보호의 무력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자는 침투 후에 곧바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백업 시스템이나 보안 솔루션 같은 방어 체계부터 차단해서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를 먼저 부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후에 비로소 2단계 본 공격이 시작되면서 핵심 서비스들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업무 서비스들이 마비되고 복구할 백업본은 이미 파괴되어 있으니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재개하는 시점은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를 타게 되죠. 이때 기업과 조직은 이미 3단계 데이터 유출까지 경험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못쓰게 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인질로 삼아서 외부 또는 심지어 다크웹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업과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기관 신뢰도의 급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더라도 한 번 떨어진 고객의 신뢰와 기업 이미지는 결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단순히 공격당한 순간의 데이터와 피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비즈니스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와 함께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아주 익숙한 친구들이죠. 똑똑한 AI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화면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사이버 시큐리티가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에 집중하는 방어 중심의 개념이라면 레질리언스는 공격을 당해서 뚫렸을 때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대응 및 회복 중심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척도도 다릅니다. 시큐리티는 공격을 얼마나 차단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레질리언스는 얼마나 빨리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며 복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레질리언스가 중요하니까 시큐리티는 필요 없다는 절대 아닙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여전히 저희가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방어 체계는 당연히 철저히 구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랜섬웨어는 저희에게
세상에 뚫리지 않는 완벽한 방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언제든 랜섬웨어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고 설사 내부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까지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레질리언스 또는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IBM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운영 데이터의 신속한 탐지와 복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글로벌 IBM 본사에서 진행한 내부 테스트 결과인데요. 랜섬웨어가 침투해서 암호화를 진행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훼손되는 데이터의 용량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 뒤에 공격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무려 2.5PB 상당의 데이터가 암호화 공격에 의해 오염되거나 훼손된 상태입니다. 2.5PB나 되는 데이터를 다시 원복하려면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는 그동안 완전히 멈추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공격이 시작되고 단 1분 만에 이상 징후를 탐지해낸다면 어떨까요? 이땐 피해 규모를 1.7TB 상당에서 컷할 수 있습니다. 원복해야 할 데이터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 공격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궁극적으로 복원해야 할 피해 규모를 결정하고 서비스 체계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IBM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답은 완벽한 격리, 즉 백업 데이터의 오프사이트 저장입니다. 앞서 보신 첫 번째 해답이 랜섬웨어의 내부 공격에 대한 1차 대응책이라면 두 번째 해답은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입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이 수칙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서비스망과 분리된 오프사이트에 보관하라. 즉,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저장소에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321 보관 수칙을 준수하라. 데이터의 카피본 3개를 두 가지 다른 매체, 그중 하나는 다시 오프사이트에 두라는 것이죠. 셋째, 접근 통제, 권한 관리를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칙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바로 네트워크 상으로 접근이나 탈취가 불가능한 백업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다른 곳에 있어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어도, 심지어 다른 대륙에 있어도 공격자의 사정권 아닙니다. 결국 네트워크 선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된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답, 즉 신속한 탐지 복원과 오프사이트 저장을 위해 IBM이 여러분들께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BM 플래시 시스템입니다. 플래시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NVMe 드라이브 기반의 지능형 고성능 스토리지로 유명하지만 오늘 저는 이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특히 랜섬웨어를 감지하는 랜섬웨어 스레트 디텍션 기능과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시점별로 보호 사본을 만들어서 지켜주는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기능을 중점으로 운영 데이터의 신속한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입니다. 예전부터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이미 유명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테이프는 랜섬웨어가 침공할 수 없는 데이터 금고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에서 특히 외부로부터 한 번 더 차단 보호를 해주는 보호 테이프 구성과 미디어 단위의 암호화 및 불변 저장 기능을 통해 대용량 백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격리하고 보존해 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제품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키는지 하나씩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답으로 말씀드린 플래시 시스템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은 IBM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는 스토리지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플래시 시스템은 엔트리 모델인 5000 시리즈부터
하이엔드 9500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요.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강력한 성능과 기능에 더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인사이츠 모니터링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특장점이 많지만 오늘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섬웨어 스레 디텍션 그리고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신속한 탐지 복원을 통한 회복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탐지를 위한 랜섬웨어 스레 디텍션 기능, 줄여서 RTD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IBM 플래시 시스템은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드라이브 레벨에서 자체적으로 압축 그리고 패턴 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들은 입출력 데이터를 스스로 압축 저장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미 데이터의 성질과 패턴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랜섬웨어 같은 암호화 기반의 공격이 진행된다면 압축률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동시에 데이터 무작위성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엔트로피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래시 시스템의 드라이브들은 이러한 엔트로피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플래시 시스템의 스토리지 레벨에서 1차로 집계, 분석해서 전반적인 이상 징후로 판단한다면 그 즉시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인사이츠로 이런 정보를 전달합니다. 스토리지 인사이츠는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랜섬웨어 이상 징후로 판단하고 곧바로 경보를 생성해서 사용자 이메일을 통해 경보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운영 서버 또는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수분 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답은 심플합니다. 이걸 위해 IBM이 직접 개발한 플래시코어 모듈, 즉 FCM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IBM FCM 드라이브의 내부 모습입니다. 단순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컨트롤러와 D램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하나하나가 작은 컴퓨터 시스템이랑 같은 겁니다. 때문에 드라이브에서 직접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각종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엔 자체 압축, 자체 암호화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능이 바로 자체 패턴 분석입니다. FCM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압축 저장하면서 동시에 엔트로피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랜섬웨어 감염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상 징후를 드라이브 레벨에서 직접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NVMe 드라이브라든지 이를 채용하는 타사 스토리지들은 비록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라 하더라도 드라이브에서 자체적으로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 분석을 하기 위해선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을 일부 사용하거나 별도의 분석 툴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IBM FCM 기반의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들은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자체적으로 패턴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고속의 탐지 그리고 진단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혹자가 우리가 왜 이 기능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실시간, 고속, AI 진단 및 경보를 통한 신속한 조치 지원을 위해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침투해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한다면 디스크 쪽에서는 대규모 암호화에 의한 비정상적인 쓰기 트래픽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스토리지 성능 영향 외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FCM 드라이브가 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플랫폼인 IBM 스토리지 인사이츠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스토리지 인사이츠 플랫폼에선 AI 기반의 진단을 통해 이를 랜섬웨어 기반의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긴급 경보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 즉 감지하고 분석해서 관리자에게 알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수분 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BM 플래시 시스템의 랜섬웨어 스레트 디텍션 기능이 제공하는 드라이브 기반의 실시간 탐지와 진단, 신속한 통보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을 벌어들이는 기술입니다.
이 RTD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IBM의 고객사의 한 곳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객사는 의료 계열 유통사인데요. IBM 플래시 시스템 7300 모델과 스토리지 인사이츠 프로 레벨을 연동해서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를 실제로 수행하고 계신 곳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기존의 IBM 스토리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도래했고 단순히 더 빠른 스토리지로 바꾸는 걸 넘어서 실시간 성능, 용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니즈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IBM은 최신 FCM 드라이브가 탑재된 7300 모델을 고성능의 메인 스토리지로 제안함과 동시에 스토리지 인사이츠 프로 레벨의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랜섬웨어 위협 탐지 기능을 해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고객사는 플래시 시스템 7300을 통해 다양한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더욱 고성능, 고효율로 저장하고 처리함과 동시에 클라우드상의 IBM 스토리지 인사이츠 프로라는 실시간 모니터링, 랜섬웨어 탐지 기능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고객사는 스토리지 최신화, 성능 향상에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 체계까지 완성하면서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위한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신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RTD가 신속한 탐지를 위한 CCTV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 보실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줄여서 SGS라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은 랜섬웨어 공격자가 뚫거나 파괴할 수 없도록 중요 데이터의 시점별 사본을 생성해서 논리적으로 격리하는 기능입니다. 스토리지 내부에서 한 번 더 사본을 생성해서 격리 보호하는 일종의 논리적인 에어갭 스냅샷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의 운영 볼륨 그룹에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볼륨 그룹 전체에 시점별 스냅샷이 생성돼서 스토리지 플레이의 격리 공간에 스케줄 베이스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시점별 스냅샷은 운영 호스트에서 수정할 수 없는 불변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호스트에서 스냅샷이 저장되는 격리 공간에 마운트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일체로 할 수 없는 보호 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운영 호스트, 운영 볼륨 그룹까지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이 저장되는 논리적인 격리 공간은 운영 호스트에서 마운트나 조작이 불가능한 공간이고, 따라서 스토리지 관리자는 안전하게 저장된 시점별 스냅샷을 선택해서 정상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스토리지를 잘 알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까지 탈취해서 이 보호 스냅샷들을 삭제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IBM 플래시 시스템의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은 지정된 보안 관리자 외에는 삭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일체 불가능해서 랜섬웨어 공격자가 계정 탈취까지 포함한 무자비한 공격에 성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 관리자란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데이터의 삭제 권한을 가진 특별한 관리자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을 생성하고 정책을 설정하는 건 일반 관리자 계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은 오로지 보안 관리자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복잡하게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보다 그냥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훔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슈퍼유저 계정 하나만 탈취하면 운영 데이터는 물론이고 백업본까지 전부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정말 답이 없죠. IB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둘로 분할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보안 관리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데이터 사본이 저장된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을 삭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보안 관리자 계정만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이 보안 관리자 계정을 사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나 별도의 보안팀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일반 관리자 계정이 탈취당하는 상황이 되어도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의 데이터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잠금 장치를 구현한 겁니다. 그럼 이 보안 관리자 계정까지 탈취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IBM 플래시 시스템은 보안 관리자를 이중으로 생성해서 상호 인증, 보안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투펄슨 인터그리티, 줄여서 TPI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안 관리자 외에 제한 보안 관리자라는
두 번째 보안 관리자 계정이 생성됩니다. 이때부터는 보안 관리자도 단독으로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보안 관리자와 제한 보안 관리자 두 명이 마치 영화 속에서 핵미사일 발사 키를 돌리는 것처럼 서로 간의 상호 권한 승인 요청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IBM 플래시 시스템은 랜섬웨어 공격자가 여러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자가 우리가 왜 이 기능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일반적인 백업 복구 대비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또한 IBM 일부 고객사의 실제 복원 사례를 기준으로 한 백업 복구 방식과 스냅샷 방식의 플랫폼 복구 성능을 비교한 장표인데요. 회색 막대는 전통적인 백업 방식을 이용한 복원 흐름이고 파란색 막대는 IBM의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을 활용한 복구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방식은 복구 완료까지 수일에서 최대 수주가 걸릴 수 있지만 스냅샷을 이용하면 불과 몇 시간 내에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스냅샷이 빠르고 백업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바로 복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포렌식 검증 단계 때문입니다. 랜섬웨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고 해서 무턱대고 원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 잠복해 있던 랜섬웨어가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점의 데이터가 깨끗한가를 검증하는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백업 복구 방식은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 검증을 하려고 해도 백업 장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시 복원해서 원천으로 전송해야 하지만 근데 만일 데이터 중복 제거가 되어 있다면 이 중복 제거를 다시 풀어서 원천에 복원해 놔야지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서 복원하고 검사했더니 감염된 파일이 나왔다? 그럼 그 이전 시점 데이터를 또 몇 시간을 걸려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복원 시간 때문에 신속한 복원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디드 스냅샷은 스토리지 내부의 논리적인 스냅샷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를 복원하고 전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클릭 몇 번만 해주시면 수분 또는 수초 안에 즉시 복원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검사해보고 감염됐다. 바로 언마운트하고 10분 전 또는 1시간 전 시점을 다시 복원해서 마운트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운트, 검증, 재시도의 반복 과정을 초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업 방식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는 또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IBM의 또 다른 고객사 한 곳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객사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IBM 플래시 시스템 7300 모델에서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IBM 스토리지 스케일, 옛 이름으로는 GPFS 기반의 설계 시스템의 통합 볼륨을 보호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의료 계열사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반도체 회사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항상 1순위 타겟으로 삼는 고가치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사는 설계 시스템을 위한 고성능, 고효율 파일 시스템과 동시에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보호 기능까지 필요로 하셨는데요. 저희 IBM은 마찬가지로 최신 FCM 드라이브가 탑재된 7300 모델을 통합 스토리지로 제안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기반으로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보호 구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음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고객사의 사례는 IBM 솔루션 기반의 고성능 설계 시스템과 통합 볼륨에 더해서 이 볼륨의 데이터 보호 구성까지 또다시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신 사이버 회복 탄력성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해답으로 말씀드린 신속한 탐지, 복원을 위한 IBM 플래시 시스템 스토리지 그리고 IBM 플래시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RTD와 세이프가디드 스냅샷 그리고 주요 성공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젠 두 번째 해답인 오프사이트 저장을 위한 IBM의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흔히들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단순히 대용량 저장 공간만 제공하면 되는 단순한 기계적인 스토리지 또는 옛날 방식의 스토리지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단일 드라이브 형태의 TS2900부터 최대 700PB에 가까운 대규모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초대형 라이브러리인 TS4500, 그리고 42유닛 표준 램 크기에서 46PB의 저장 공간과 S3 액세스까지 제공하는 최신 다이아몬드백처럼 다양한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이런 테이프 저장 공간을 파일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스토리지 아카이브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특장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테이프, 그리고 암호화 불변 저장,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오프사이트 저장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지금 이 시대의 테이프는 랜섬웨어가 침공할 수 없는 데이터 금고로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물리적인 에어갭 솔루션임과 동시에 서비스망과 분리된 오프사이트 저장소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하는 8대 권고사항 중에서도 제가 핵심으로 꼽은 3개 사항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운영망 또는 네트워크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온라인으로 침투할 수 없는 에어갭, 오프사이트 공간이기 때문에 오프사이트 운영이라는 첫 번째 핵심 사항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메인 스토리지에서 사용하는 SSD나 디스크 같은 드라이브와는 완전히 상이한 매체인 테이프 미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저장 매체를 활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백업 소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두 번째 핵심 사항인 321 보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데이터가 저장된 마지막 공간에 대해서 정말 물리적이고 원천적인 사용자 접근 통제, 권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세 번째 핵심 사항인 접근 통제, 권한 관리 부분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IBM 플랫 시스템이 신속한 탐지 대응을 통한 빠르고 즉각적인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면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반대로 오프사이트 금고 공간을 통해서 궁극적인 최후의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떻게 최후의 회복 탄력성을 위한 최후의 데이터 금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의 백업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했습니다. 테이프리스 백업의 자동, 논리, 네트워크 소산, 이러한 개념들이 백업 현대화, 차세대 백업 같은 이름으로 백업 시장의 최신 트렌드처럼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이프 백업은 관리 요건이 너무 많고 테이프리스로 가면서 백업 관리의 자동화, 간편화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 편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에게만 편하다는 의미가 아니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랜섬웨어 시대,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 수사는 매우 치명적인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화된 소산망을 구축해 놓은 환경에 랜섬웨어 공격이 침투한다면 랜섬웨어 공격자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뒷단의 소산 환경까지 랜섬웨어를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산망이 역으로 랜섬웨어를 실어나르는 고속도로가 되면서 운영 데이터, 백업본, 소산본까지 동시에 전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원론적인 방법인 테이프 백업과 물리 소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만 합니다. 테이프 백업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아닌 디바이스 컨트롤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으로 침공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랜섬웨어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됩니다. 설사 어떻게든 테이프 백업 영역까지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원격지에 물리 소산까지 해버리면 랜섬웨어 공격자가 더 이상 따라가서 공격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네트워크 연결을 배제하고 물리적인 소산, 격리 구성을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기반 공격으로부터 1차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보호 테이프 구성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 더 논리적인 격리 공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라이브러리 공간을 생성할 때 일반적인 드라이브가 할당되지 않은 격리된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하면서 백업 소프트웨어나 기타 호스트가 외부에서 조회하거나 접근하지 못한 영역을 테이프 라이브러리 안에 만드는 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스트에서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면 반드시 드라이브를 통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드라이브가 없다는 건 호스트 입장에서 이 공간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령 랜섬웨어 공격자가 사내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백업 서버까지 탈취해서 라이브러리를 조회한다 해도 이 보호 테이프 영역은 연결 통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같은 장비 안에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투명하게 취급을 받는 격리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프 라이브러리 내에서 이중 에어갭을 만들면서 입출력 수산까지 배제한 논리적인 소산, 격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접근 가능성까지 차단한 2차 보호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암호화와 불변 저장이라는 기능까지 활용한다면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테이프 미디어 단위의 보호 기법까지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IBM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대용량 저장, 격리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암호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크게 백업 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화, 호스트 또는 서버 레벨의 드라이브 암호화, 마지막으로 테이프 라이브러리 자체의 암호화, 이렇게 세 가지 암호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사의 편의를 위해서 IBM 키관리 솔루션도 함께 제공해서 단일 벤더 기반의 백업 암호화 연동 구성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불변 미디어까지 채용하신다면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우거나 덮어쓰기 행위를 시도할 수 없는 완전한 불변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암호화, 불변 저장까지 구성을 하신다면 설령 랜섬웨어 공격자가 실제로 들어와서 테이프를 통째로 훔쳐간다 하더라도 데이터 미디어 자체를 봉인해버리면서 3차적인 보호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고, 비로소 단순히 장기 보관 이상의 최종적인 데이터 보호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IBM 스토리지는 고성능과 대용량에 더해서 사이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가치를 통합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신속한 탐지, 복원을 위한 플래시 시스템, 오프사이트 저장을 위한 테이프 라이브러리, 이 두 가지 핵심 주인공만 깊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IBM 스토리지의 세계관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합니다. AI와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무한 확장 파일 스토리지인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 오픈소스 기술을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완성시킨 미래형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인 셉 스토리지, 오픈시프트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까지 통합한 퓨전 플랫폼, 그리고 기본적인 백업 복구에 더해 위협 탐지까지 통합 관리하는 다층방 공형 디펜더 솔루션까지, 이 솔루션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 솔루션들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랜섬웨어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태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탐지와 복원, 오프사이트 저장이라는 핵심 기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법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IBM은 이 모든 것을 개별적인 부품이 아니라 완성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제조사입니다. 대랜섬웨어의 시대에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를 위해 IBM 스토리지 솔루션이 제공드릴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회복 탄력성과 그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BM 스토리지 테크니컬 세일즈 팀의 이창원 과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